자, 그 다음에 321페이지 임대차입니다. 임대차에서는 아주 중요한 빅4가 있어요. 빅4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비용상환 청구권. 비용상환 청구권이 626조입니다. 두 번째, 부속물 매수 청구권. 이게 646조. 그 다음에 지상물 매수 청구권.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 643조요. 그 다음에 임차권은 양도 및 전대. 이 부분에 집중적으로 출제됩니다. 그래서 비용상환 청구권, 부속물 매수 청구권, 지상물 매수 청구권, 임차권은 양도 및 전대. 이 부분에서 집중 출제되니까 이 부분을 나올 때 집중 설명하고 나머지는 자, 간단하게 교재를 보면 됩니다. 그 321페이지에 그 618조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 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것을 약정합니다. 약정하고 상대방 이에 대해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 효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약정이니까 이것도 낙성, 쌍모, 유상, 불효식 계약이죠. 그 다음에 넘겨보시고요. 다음 보니까 이제 거기 323조 조문이 있습니다. 323조 조문에 자,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존속 중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게 의무 규정입니다. 따라서 목적물 인도 의무가 있고요. 임대인은 방해를 제거해 줄 의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임대인의 수선 유지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수선 의무 속에 만약에 임대인이 요 집이 있는데 이 집을 을한테 자 임대차 있는데 애지가는 건 네가 고쳐쓰라 라고 특약을 했어요. 그런데 물난리가 나가지고 요게 자 이게 장판이 다 들고 일어났어. 그러니까 야 고쳐주세요 라는 거야. 그러니까 갑이 야 특약했잖냐 네가 고쳐 쓴다고. 수선 유지 의무는 특약으로 배제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판례에서는 이 특약으로 이 임대인이 수선으로 배제되는 것은 소규모 수선에 한해서 이게 되고 대규모 수선은 이 특약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수선을 해줘야 된다는 판례입니다. 그래서 임대인의 수선 후 면제 특약은 유효하죠. 그래서 통상 필요비 하나입니다. 따라서 뭐 안전배려 의무까지는 없죠. 그리고 사소한 하자는 수선 의무가 없습니다. 밑에 판례 보면은 임대인의 수선 의무는 특약에 의해서 면제하거나 임차인의 부담으로 돌릴 수 있죠. 그러한 특약에서 수선 의무 범위를 명시하고 있는 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특약에 의해서 임대인의 수선 의무를 면하거나 임차인이 수선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은 통상 생길 수 있는 파손의 수선 및 소규모 수선의 하나죠. 따라서 대규모 대파손의 수리, 건물의 주요 구성부물에 대한 대수선, 기본 설비 도무 교체 등과 같은 대규모 수선은 이 특약으로 면제할 수 없고 포함되지 아니하고 여전히 임대인이 수선 의무를 부담한다는 거죠. 자, 임차인의 의무인데 거기에 두 번 차임 안 내면 이익이란 말이 나오죠. 이익이 차임을 연체할 때는 해지할 수가 있어요. 해지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등기된 임차권이다. 이건 뭐냐면 보세요. 이게 대항력 임차권에 둘만의 약정인데 등기를 해야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그럼 무슨 말이냐면 이 토지가 있어요. 이 토지가 있는데 그한테 3년 계약을 했어요. 임대차를. 근데 자, 이 1년 지나 토지가 병한테 팔려버립니다.
토지가 병한테 팔려버리니까 신소유자가 야 나가라 하는 거예요. 그럼 못 나간다라고 나는 2년 계약 기간이 남았으니까 못 나간다 이렇게 버틸 수가 없어. 왜? 둘만의 약정이죠. 임대차는 둘만의 약정이니까 신소유자한테는 대항할 수가 없어요. 2년간 더 사용을 못해요. 그럴 때 을이란 사람은 요 임대차에다가 등기해 놓으면 대항할 수 있다는 겁니다. 등기오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요. 아니면 등기하지 않더라도 임차인이 이 토지에다가 건물 지어서 을이 건물을 보존 등기해놨다면 토지에 등기하지 않더라도 새로운 땅 주인에게 나가라 못 나간다 대항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임대차는 토지든 건물이든 하나 등기해 놓으면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등기된 임차권이 있죠. 임대차는 당사자의 반대 약정이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차권 등기에 협력을 청구할 수 있고요. 이러한 등기에 따라 등기가 격려되면 임차권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임차권의 종류가 있고 존속기간 보세요. 존속기간은 최장기간 20년을 넘지 못한다. 이 규정은 헌법재판소가 결정돼서 위헌으로 상실됐어. 그래서 지금은 20년을 초과해서 허용됩니다. 최단기간은 민법에는 규정이 없는데 주임법은 2년, 상임법은 1년이 되죠. 그 다음에 양가로 이번에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언제든지 해지 통고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그 임대인이 해지 통고하면 6개월이 경과하면 밑에 효력이 발생하고 임차인이 해지 통고하면 1월, 동사는 5일이요. 615입니다. 615. 그래서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았다. 그러면 언제든지 해지 통고하면 임대인이 해지하는 경우는 6월, 임차인은 1월, 동사는 5일이 경과하면 효과가 발생합니다. 자, 오른쪽에 이제 갱신입니다. 갱신은 거기 계약에 의해서 갱신인데 합의로 10년 넘지 않는 범위를 연장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법정갱신이 있어요. 법정갱신은 묵시적 갱신입니다. 그러면 기간이 만료했어요. 끝났어요. 임차인이 사용수익을 계속합니다. 근데 상당 기간 내 이의를 하지 않아요. 그러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인 거로 보죠. 단 그때는 기간은 정하지 않는 거로 봅니다. 그래서 존속기간은 제3자가 제공한 단물은 기간 만료로 소멸합니다. 중요한 이제 거기에 비용 상환 청구권 있죠? 주의 비용 상환 청구권이고 요겁니다. 자, 지금 갑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물이 있다 했을 때 을이라는 사람이 있고 을이 자 여기에 여기에 지붕이 낡아서 고쳤어요. 그러면 필요비라 그래요. 필요비는 종료 기다리지 않고 즉시 청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재래식 화장실 수세시로 고쳤어요. 그러면 유익비라 그래요. 유익비는 끝났을 때 종료 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필요비는 즉시 청구할 수 있고요. 유익비는 종료 시 청구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필요비, 유익비를 청구하는데 제척기간이 있어요. 그러면 목적물 반환하고 나서 6개월 이내에 청구해야 됩니다. 6개월 이내. 그래서 목적물 반환하고 나서 6개월 이내 필요비, 유익비 청구할 수 있고요. 필요비, 유익비 이런 것들은 요게 의무규정입니다. 626조는 의무규정이니까 특약으로 폐지할 수가 있어요. 특약으로 폐지할 수 있다. 그러면 계약 체결할 때 반환시 원상 복구해야 된다라고 원상에서 복구해서 반환을 해야 된다라고 특약을 했다면 요거는 비용을 미리 포기한 거로 봅니다. 대부분이 임대차 계약할 때는 반환시 원상 복구해서 반환하라 라고 했을 때는 반환할 때 원상 복구 반환하라 그럴 때는 이때는 비용을 미리 포기한 거로 본다. 그리고 필요비 이익비를 안 주면은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거든요.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유치권은 이때 반환시 원상복구에 반한다는 특약을 했다면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겠죠. 유치권이. 그리고 유익비의 경우는 법원이 그 금액이 많으면 법원이 당사자 청구에서 상당한 기간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상당한 기간을 유예를 줄 수 있어. 그러면 필요비 경우는 법원이 상당 기간을 허용 청구할 수 없습니다. 유익비의 경우만 상당 기간을 유예를 줄 수 있죠. 그럼 유예를 주면은 2개월 내내 주라. 그러면 이때도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필요비, 유익비, 상환 청구권은 반드시 유익비는 종료시, 그 다음에 필요비는 즉시, 그 다음에 반환하고 6개월 배제 특약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유익비에 관해서 상당 기간을 법원이 허락한다는 거, 필요비는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유익비, 즉 비용 상환 청구권과 부속물 매수 청구권, 이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 요게 서로 비교 문제가 가끔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속물은 독립적으로 떼갈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 판례가 샷시문 같은 거, 임차인이 샷시문을 했다. 부속물입니다. 떼갈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데 욕조에다가 욕조의 타일을 깔았다. 그럼 이거는 타일은 떼갈 수 없죠. 부속물이 아니죠. 이때는 독립성이 없으면 비용 상환 청구권으로 갑니다. 비용 상환 청구권으로. 46조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자, 건물입니다.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에 을이라는 사람이 자, 임대인의 동의를 얻었어요. 임대인의 동의를 얻었고 임대인으로 매수했습니다. 동의를 얻었거나 매수한 경우에 임대차가 끝났어. 그러면 샷시문 사가라. 그러면 사가야 된다는 겁니다. 사가야 된다. 그래서 부속물 매수 청구권인데 요게 646조가 강행 규정화되어 있어요. 강행 규정화돼서 이놈이 특약으로 해제를 못합니다. 해제 못해서 너 부속물 매수 청구하지 마라라고 특약은 무효가 되는 거죠. 무효가 됩니다. 그리고 이놈은 일시 사용 임대차다. 일시 사용 임대차의 경우는 여관이나 숙박업 같은 경우에 거기 가서는 부속물 매수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부속물 매수 청구할 수 없다. 그리고 이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매수를 청구권 행사하면 이렇게 매매가 성립돼 버립니다. 그래서 소유권 이전하고 대금 지급이 요게 동시행관계입니다. 동시행관계. 그래서 소유권 이전과 대금 지급이 동시행관계고 서로 요 샷시문 그다음에 대금정은 동시행관계인데 유치권은 주장할 수 없다. 대금 안 준다고 유치권은 주장할 수 없다. 그리고 요 두 개 문제를 비교하는 문제가 간혹 나오죠. 이거는 강행 규정이고 요건 의무 규정이고 타일처럼 부속물이 아니고 구성 부분이 됐다면 비용으로 가고 요거는 채척 기간이 반환 후 6개월인데 요거는 규정이 없고 근데 요거는 동의를 얻었거나 매수한 경우에 한해서 가능합니다. 근데 여기는 그런 규정이 없다. 일단 두 개를 정리하고 또 연유합시다. 그래서 비용 상환 청구권 626조입니다. 비용 상환 청구권. 임차인이 임차인 보존의 필요비를 지출할 때는 즉시입니다. 즉시 상환을 청구할 수 있고 임차인이 유익비 지출한 경우 임대인 종료시입니다. 유익비는 종료시죠.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는 경우 한해서 지출한 금액이나 증가액 상환해야 됩니다. 법원은 임대인의 청구에서 상당 기간 허용할 수 있죠. 그러면 아까 필요비는 상당 기간 허용이 안 된다 그랬죠. 유익비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게 의무 규정이다. 따라서 자, 그 동그라미 1번 임차인의 비용 상환 청구권은 의무 규정이 포기 특약은 유효합니다. 그다음에 필요비는 종료 전에도 즉시 청구 가능하나 객관적 가치 증대시킨 유익비는 종료 후에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비용 상환 청구권은 유치권으로 행사할 수 있죠. 그 다음에 건물 임대차의 경우 당사자 간의 원상 회복 특약이 있어요.
그럼 판례는 유익비 상환 청구권을 미리 포기한 거로 보니까 근거로 유치권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5번 임차인의 비용 상환 청구권은 임대 내 목적물 반환한 후 6개월 이내에 행사해야 되죠. 그리고 나머지는 뭐 유상계약이니까 매매에 관한 규정을 다 적용합니다. 그 다음에 지상물은 좀 이따 하고요. 부속물 매수 청구권 330페이지 먼저 봅시다. 330페이지. 자, 건물 기타 공작물 부속물 매수 청구권입니다. 646조는 강행 규정화 되어 있어요. 강행 규정. 건물 기타 공작물 임차인이 사용 편익을 위해서 임대인의 동의를 얻었어요. 동의. 부속식 물건이 있는데 종료 시에 부속물 즉 샤시물을 매수 청구하면 거절 못하고 사가야 됩니다.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도 같죠. 그 다음에 거기 두 번째 줄에 1번에 일시사용 임대차의 경우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부속물 매수 청구 형성권이므로 행사 시에 시가상당 금액으로 매매계약이 성립한다. 또한 강행 규정이므로 이에 위반한 약정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건 효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2번 매수 청구 대상이 되는 부속물이란 건물에 부속된 물건으로서 임차인의 소유에 속하고 건물의 구성 부분으로 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사용의 객관적 편익을 가져오는 물건이라 할 것이므로 부속된 물건이 오로지 임차인의 특수 목적에 사용 위해서 부속됐다. 이러면 비용 상환 즉 부속물 매수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 3번 임차인이 삼계탕집을 경영하기 위해서 시설한 시설비용, 간판 등은 주관적 편익에 해당돼서 부속물 매수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요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요게 이 임차인이 2기에 2번 안내해서 임대차를 해지했을 때는 부속물 매수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채무불이행으로 종료했습니다.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부정되죠. 그 다음에 오른쪽 Q 문제를 봅시다. 임차인의 부속물 매수 청구권과 유익비 상환 청구권 옳은 걸 고르시오. 유익비 상환 청구권은 종료시 행사할 수 있다. 맞죠? 유익비는 종료시 청구할 수 있죠. 맞습니다. 2번 부속된 물건이 임차인의 구성 부분이 됐어. 아까 타일이죠. 타일, 욕조 타일은 자, 부속물 대상이 된다 아니죠. 비용 상환 청구할 수 있어요. 비용 상환 청구. 틀렸죠. 임대차 기간 중에 부속물 매수정을 배제하는 당사자 특약은 강행 규정화되어 있으니까 무효입니다. 무효입니다. 일시사용 임대차가 명백하다. 그럼 부속물 대상이 안 됩니다. 청구할 수 없죠. 그 다음에 유익비 상환 청구권은 임대인 목적물 반환 받은 날로부터 몇 개월? 6개월입니다. 6개월. 됐죠? 네, 그래서 여기 두 개를 비교하는 문제가 많이 나오고요. 이제 여기 세 번째 빅3가 지상물 매수 청구권입니다.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자, 토지입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토지가 있어요. 이 토지가 있는데 을한테 임대차를 해줬어요. 을한테 해줬는데 임차인이 여기다가 건물 지었어요. 건물 지었어. 그런데 이 건물 지어서 기간이 만료됩니다. 기간이 만료되니까 두 번째 이 건물이 현존하고 있어요. 건물이 현존하고 있어. 세 번째 자 연장 좀 합시다. 라고 갱신 청구를 합니다. 갱신 청구를 하니까 오케이 연장합시다. 그러면 연장이 되겠죠. 근데 싫어 거절해버립니다. 싫어 거절해버리면 그러면 내 물건 사가라 라고 해서 이게 지상물 매수입니다. 지상물을 사가시오라고 매수 청구해버리면 매매가 똑같이 성립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소유권 넘기고 대금 지급이죠. 소유권 이전하고 대금 지급이 이게 동시행 관계란 말이에요. 동시행 관계니까 자, 대금은 당시 시가로 사가라 이거예요. 당시 시가로 사가라. 그다음에 동시행 관계니까 안 준다고 유치는 안 됩니다. 유치권 행사는 안 된다. 자, 여기까지가 조문이고요. 이제 판례가 뭐냐면 이 건물은 미등기 건물이든 무허가 건물이든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미등기든 무허가든. 그 다음에 경제적 가치가 있든 없든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여기에 건물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사과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다면 사과를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기간이 만료돼야 돼요. 근데 2번 차임을 안 내서 연체돼서 채무불이행돼서 해지를 합니다. 해지를 했을 때는 지상물 매수 청구 안 됩니다. 안 되고. 그 다음에 이 임차인이 자기 건물을 임대인한테 사과를 하는 거지. 임차인이 그 건물을 팔았어. 그러면 사과를 할 수가 없죠. 건물을 팔았다면 사과를 할 수 없죠. 근데 문제는 토지가 팔렸어요. 토지가 팔렸을 때 임차인이 이 새로운 신소유자에게 건물을 사가라라고 할 수 있느냐. 이때는 아까 대항력을 갖췄다. 아까 토지든 건물이든 하나에 등기해 놓으면 대항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토지에 등기했던 아니면 건물에 등기했던 대항력 갖췄다면 신소유자에게도 사과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신소유자에게도 사과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원래는 기간 만료되고 그 다음에 2번째 목적물이 현존하고 3번째 갱신 청구해서 그래도 안 주면 지상물 매수 청구하는 거예요. 이때 지상물 매수 청구가 되는 거예요. 그랬대 지상물 매수 청구하는데 소유 기간 만료되고 목적물이 현존하고 갱신 청구했을 때 지상물 매수 청구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게 존속기간이 정하지 않았어요. 그럼 존속기간이 정하지 않았을 때 갑이라는 사람은 언제든지 해지 통고할 수가 있어요. 해지 통고한 때는 나가란 얘기입니까? 그러면 이때는 요거 갱신 청구할 필요가 없이 그 해지 통고 속에는 거절 사유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거절 사유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갱신 청구할 필요 없이 막바로 사과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해지 통고 기간의 존속 기간이 정하지 않았다. 임대인이 해지 통고를 합니다. 그러면 막바로 매수 청구가 가능하다. 그 다음에 만약에 토지가 임대인 소유고요. 임차인 소유가 이렇게 있어. 그럴 때 또는 제3자 이게 걸쳐서 건물이 올라갔어요. 걸쳐서 올라갔을 때 이때 요 부분 임대인 소유의 요 부분에 사과를 하려면 걸쳐서 올라갔죠. 그때는 요 부분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 구분 소유 객체가 돼야 돼요.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 문이 따로 있고 그 다음에 벽이 따로 있어서 구분 소유 객체가 될 수 있는 부분에 하나 할 수 있다. 그래서 걸쳐서 그러면 구자를 쳐야 돼요. 걸구. 그 다음에 이게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643조인데 이게 강행 규정화 됐단 말이에요. 강행 규정화 되어 있으니까 너 지상물 매수 청구 못해라고 특약을 하더라도 무효죠. 그러면 사가야 돼요. 근데 실무에서는 사실은 임대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사실은 시험 문제 나온 거 아니지만 화해조서를 작성해요. 화해조서가 뭐냐면 자 이걸 철거하고 원상복구하겠다라는 특약을 해놓고 법원한테 가서 변호사 통해서 법관이 조서에다가 도장 찍으면 요거 무조건 철거해야 돼요. 이건 신문에 나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화해조서를 작성해 놓으면 상관없다. 법막을 피획하는 방법이죠.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 자 빅3입니다. 빅3. 교재 보면 거기에 323페이지입니다. 325페이지. 325페이지는 거기 건물 기타 공작물 소유 식목 체임 목적으로는 토지 임대치 기간이 만료할 때 건물 수목 기타 지상세를 현전한 때 283조를 갖다 지상권을 준용하죠.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토지 임차에는 지상권이 기간 만료 소멸합니다. 목적물이 현존할 때 갱신을 청구할 수 있고 거절하면 지상물 매수 청구할 수 있죠. 지상물 매수가 빠졌죠. 지상물 매수 청구할 수 있고 이 지상물 매수 청구 행사하면 시가입니다. 시가 상당의 매매 계약이 성립되죠. 따라서 매매 대금 지급과 목적물 인도 소유권 이전은 동시행관계에 있습니다. 강행 규정으로 당사자 특약으로 배제할 수 없죠. 배제 특약은 무효가 됩니다. 그 다음에 자, 다음 페이지 기억. 기간의 약정이 없는 토지 임대차에서 갱신 해지 통고로 임차권이 소멸했죠. 그러면 자, 갱신 청구할 필요 없이 즉시 매수 청구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니은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으로 해지 그러면 지상 매수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티귿 임차인의 지상물 매수 청구 그 지상의 건물이 객관적으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여부나 임대인의 소용의 여부는 행사 요건이 아닙니다. 니을 건물 소유 목적으로 토지 임대차에서 임차인 소유 건물 임대인 토지에 제3자 소유에 걸쳐 걸자의 동그라미죠. 걸쳐서 그러면 구자를 쳐야 돼요. 건립돼 있어. 임대인 토지상의 건물 부분이 구분 소유 구자의 동그라미죠. 걸구 구분 소유 객체 일대 하나에서 매수 청구하죠. 그 다음에 상대방입니다. 상대방은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토지 임대차 매수 청구 상대방은 통상의 경우는 임대인입니다. 임대인. 근데 임차권 소멸 후 임대인이 토지를 제3자에 양도했어요. 소유권이 이전됐다. 그러면 건물에 대해서 보존 등기를 필요해서 건물에 등기해서 대항력을 갖췄다면은 신소유자에게도 사과를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에 지상물 형성권 강행 규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보시면 되고 그래서 거기 니은 건물 소유 목적으로 토지 임차인이 체결한 건물 기타 지상 일체 포기하는 약정은 무효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토지 임대 기간이 만료 시 임차인 지상시를 양도하거나 철거하는 약정도 무효입니다. 그래서 이 무효에 따라서 이때 약정이 있어도 매수 청구할 수 있죠. 그 다음에 티귿 거기에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형성권이니까 시가에 의한 매매 유사한 법률 관계가 성립합니다. 그 다음에 거기 나머지 문제고 비읍 보세요. 비읍 건물은 임대차 종료 시 그 가치가 잔존하면 되고 반드시 임대 계약이 당시 기존의 건물이거나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신축한 것에 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비록 행정관청 허가를 받은 적법한 건물이 아니라도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시옷은 뭐 보시고요. 넘겨 보시고요. 다음 페이지 봅니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Q 한번 보세요. Q 위에 기출문제 갑 건물 소유 목적으로 을의 X 토지 임차에서 그 위에 Y 건물을 신축한 후 사용하고 있습니다. 틀린 거를 고르시오. 다 틀렸으면 판례가 한다. Y 건물이 무허가 건물이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갑의 지상물 매수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죠. 맞습니다. 갑의 차임연체로 해지했어요. 매수 청구 행사할 수 없죠. 해지해버리면 3번 임대 기간의 정함이 없습니다. 해지 통과하면 막바로 매수 청구 행사할 수 있죠? 맞죠? 대항력 갖춘 갑의 임차권이 기간 말로 소멸하죠. 근데 을이 X토지 병에게 양도했습니다. 그러면 갑은 병을 상대로 지상물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갑이 Y 건물에 근저당을 설정했어요. 그러면 임대 기간이 만료한 경우 지상물 매수 청구할 수 있다. 있죠. 근저당 설정돼 있더라도 사과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갑은 뭐랄까? 갑은 그래 내가 사가는데 근저당 말소해라. 그럼 사갈게. 거절할 수 있겠죠? 사갈게. 매매가 성립하면 단 근저당 말소해. 그럼 내가 사갈게. 이렇게 대금 지급 거절할 수 있어요. 오른쪽에 Q 보세요. Q 보면 임대차의 지상물 매수 청구형을 옳은 걸 고르시오. 매수 청구의 대상이 되는 지상물은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신축한 것에 한정되지 않죠. 한정된다면 틀립니다.
임차인 지상물 소유권을 타인에게 이전해서 임차인이 지상 건물을 타인에게 이전했다면 소유권이 없죠. 임차인은 지상물 매수 청구를 행사할 수가 없죠. 이게 답이죠. 이 사람이 아까 팔았다 그랬죠. 이 사람이 팔았다면 지상물 매수 안 된다 그랬습니다. 자기 거야 사가라 그러죠. 그죠? 그 다음에 임차인이 임대인의 갱신을 청구하지 않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상물 매수 청구할 수 있다. 뭐라 그랬어요? 기간이 만료되고 목적물이 현존하고 갱신 청구에서 거절해야 매수 청구죠? 네? 틀렸죠? 4번 해지 통고로 기간이 정함이 없습니다. 소멸한 때 임차인은 지상물 매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죠. 틀렸죠?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기간이 만료되면 임차인 지상 건물을 철거하기로 한 약정은 무효죠. 강행규정 위반이니까 무효입니다.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다음 페이지에 마지막 부분입니다. 마지막 여기 이제 비용 상환, 부속물, 지상물, 이제 빅4가 임차권의 양도 전대입니다. 임차권의 양도 전대. 오늘은 임차권까지만 합시다. 제가 목이 지금 너무 안 좋아가지고, 응? 목이 약을 먹었는데 목이 너무 좀 따갑고 아파가지고 임차권의 양도 전대까지만 하고 다음 주에 끝낼 수 있으니까요. 그 629조를 보면요. 629조.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양도 전대 못한다. 임차인의 전환 규정을 위반한 때는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임차권의 양도 전대입니다. 임차권의 양도 전대는 양도 전대 시에 임대인의 동의를 얻으라는 얘기입니다. 임대인의 동의를 얻으라. 그래서 양도 전대 시에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라 이건데 동의를 얻지 않았다. 자, 양도는 임차권을 팔아먹는 경우고, 자, 전대는 임차권을 다시 임대차는 거고. 그럴 때 일단은 동의가 없는 경우, 양도 전대 효령 똑같아요. 동의를 얻은 경우 두 가지로 이렇게 비교해 봅시다. 그럴 때 첫째,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 을이라는 사람이 있고 병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럴 때 이 건물을 임대차했어요. 그런데 동의를 얻지 않고 팔았다. 양도했어요. 전대차했어요. 양도 전대차입니다. 양도 전대차. 그럴 때 이때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동의를 얻지 않았다면은 양도나 전대차 자체는 유효입니다. 왜? 낙성계약이니까. 그러면 을은 갑의 동의를 얻어줄 의무가 있어요. 동의를 얻어줄 의무가 있는데 동의를 얻지 않았다. 그러면 병은 을한테 유상계약이니까 담보책임 추궁할 수 있어요. 전해라. 담보책임을 추궁할 수 있어요. 담보책임을. 그 다음에 갑과 병의 관계죠. 갑과 병의 관계. 갑과 병의 관계는 임대차는 아까 629조라는 조문에서 언제든지 임대차를 해지할 수 있어요. 해지권이 발생해요. 갑에게. 임대차를 해지할 수 있어요. 해지권이 발생합니다. 그럴 때 해지권이 발생하는데 여기에서 만약에 요 해지권이 발생하는데 임대인에게 배신적 행위가 아니라면 해지할 수 없다는 판례가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갑이 을한테 임대차를 해줬는데 동의 없이 처한테 임차권을 양도해 줬어요. 그러니까 임대인이 왜 네 맘대로 양도하니? 그러면서 해지에 들어옵니다. 해지에 들어오니까 무슨 소리냐? 우리는 이혼을 하지 않고 여전히 가구점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못 나간다라고 버티는 거야. 그러니까 법원 입장은 임대차 무단양도 전대 시 임대인의 해지권을 인정하는 이유는 임대인에게 양도 전대가 배신적 행위가 있을 때 한해서 해지권을 인정하는 취지다. 그럼 이처럼 가구점 사건처럼
부부가 동시에 가구점을 경영하고 있고 그때 남편이 처에게 임차권을 양도하는 것은 배신적 행위가 아니다. 그러니까 해지할 수 없다라고 해서 이 임차인의 손을 들어줬어요. 그래서 해지의 경우 배신적 행위가 일어나면 해지할 수 없다. 그 다음에 갑과 병의 관계입니다. 갑과 병의 관계는 이게 불법점입니다. 사실은 동의를 얻지 않았기 때문에 불법점이니까 이때 갑이라는 사람은 야 빨리 을한테 반환해. 걔가 원하지 않으면 내한테 반환해. 이렇게 청구해야 됩니다. 이렇게 청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해지하지 않아요. 해지하지 않아. 해지하지 않는다는 것은 존속 중이죠. 임대차 존속 중입니다. 임대차 존속 중인데 이 존속 중에 갑은 을한테 차임을 청구할 수 있죠. 갑은 을한테 차임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차임 청구할 수 있으니까 차임 상당의 손해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차임 상당의 손해배상을 갑은 병한테 청구할 수 없어요. 그리고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도 청구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해지하지 않는다면, 즉 존속 중이라면 차임 상당의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을 갑은 병한테 청구할 수 없다. 요거 차임 상당, 차임은 을한테 받잖아요. 그리고 갑이란 병이라는 사람은 나는 적법한 전차인이다라고 대항할 수 없고요. 대항할 수 없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직접으로 이 사람한테 차임 지급을 청구할 수 없어요. 차임 청구할 수 없고. 하려면 대위에서 청구해야 됩니다. 자, 이거 핵심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동의를 얻은 경우입니다. 동의를 얻은 경우인데, 동의를 얻은 경우, 갑과 을이 있어요. 병이 있습니다. 갑과 을 병이 있는데, 양도는 동의 얻은 경우 문제가 없어요. 전대차가 문제지. 그래서 양도는 동의를 얻고 팔고 나가면 새 양수인이 임차인이 되는 거죠. 그럴 때 임대인하고 임차인하고 이게 전대차가 문제된단 말이에요. 이 전대차가 문제되는데, 첫째,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는 요 임대차 관계는 그대로 존속합니다. 유지하죠. 존속하니까 존속한다. 그리고 전대차 관계도 전대차 계약 내용에 따라 유효입니다. 동의를 얻었으니까 유효죠. 근데 문제는 여기서 임대인은 어떻게 보호하느냐. 임대인 보호를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에 전차인을 어떻게 보호하느냐. 전차인 보호 규정이 있어요. 전차인을 어떻게 보호하느냐. 이게 이제 핵심이단 말이에요. 그럼 임대인 어떻게 보호하냐면, 자, 전차인은 임대인 갑에게 직접 의무를 부담해 가고 있다. 전차인 병은 임대인 갑에게 직접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 무슨 의무냐? 보관 의무다. 차임 지급 의무다. 선량한 관리자로서 보관 의무, 차임 지급 의무, 직접 의무를 부담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전대 기간이 30일 날 차임을 지급을 했을 때, 직접 의무를 부담하게 되니까 갑이 차임 줘라고 했더니 나는 28일 날 을한테 차임을 주었습니다. 라고 주장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직접 의무를 부담하게 했고, 권리는 없어요. 권리는 임차인이, 전차인이 임대인에게 뭐 비용 내놔라, 아까 이런 거는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전차인 보호 규정은 첫째가 뭐냐면, 만약에 요 전대차를 동의해 줬다 그랬을 때 임대차를 갑과 을이 합의로 해지한다 손치더라도, 해지한다 치더라도 전대차는 그대로 존속을 합니다. 존속해서 동의를 해놓고 갑과 을이 임대차를 합의 해지한다 하더라도 전대차는 그대로 존속하고 소멸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전차인을 보호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갑과 을의 기간이 정하지 않았어. 그랬을 때 갑이 기간을 정하지 않으니까 언제든지 해지 통고할 수 있죠. 해지 통고하면 6개월이 지나면 소멸하죠. 이때 해지 통고할 때도 갑은 병한테 해지 통고했다고 통지를 해주라 이거지. 통지를 해줌으로써 병이 뭐 이사갈 대책이라든가 그걸 강구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임대청구란 말이 나옵니다. 임대청구 해서 거절하면, 임대청구해서 거절하면 지상물 매수 청구할 수 있어요.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 되죠.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 토지를 임대차했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게 전대차했어요. 전대차했습니다. 이렇게 전대차했는데 만약에 이 전차인이 거기다 건물을 지었어요. 이렇게. 건물을 지었습니다. 이렇게. 건물을 지었는데 임대차 전대 기간이 만료됩니다. 만료되고 두 번째 그 전차인 건물이 현존하죠. 그런데 세 번째 원래는 갱신 청구를 해야 되는데 이 갱신 청구는 계약 관계가 있을 때 문제입니다. 그래서 갑과 을 계약 관계, 을과 병은 계약 관계인데 갑과 병은 계약 관계가 아니죠. 그러니까 갱신 청구하자 할 수 없고요. 대신에 이 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토지를 나한테 임대해 주라고 임대 청구하라는 거예요. 똑같은 조건으로 임대해 줘 이 말이야. 근데 임대 청구했더니 임대인이 거절하는 거야. 그러면 지상물 사가라. 그러면 사가야 된다는 거죠. 예? 그럼으로써 누굴 보합니까? 전차인을 보호하는 거죠. 그죠? 근데 이쪽에서는 지상물 매수 이런 거 안 됩니다. 예? 이런 규정이 없어. 이쪽에서는. 그 다음에 부속물 매수 청구가 된다. 부속물 매수 청구권도 행사할 수 있다. 부속물 매수 청구 행사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사람이 건물 지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전대차를 해줬어. 근데 거기에 샤시를 하나 달았어요. 샤시문을 달았을 때 그때 임대인 갑의 동의를 얻었거나 아니면 갑의 동의를 얻어서 을로부터 매수했어요. 그럴 때는 요게 다 끝났을 때 샤시문 사가라. 그럼 사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부속물 매수 청구권도 행사 가능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전차인을 보호하고 있어요. 이해가죠? 네, 그래서 이게 양도전대의 핵심입니다. 그때 거기에 그림을 보면 333페이지입니다. 동이 있는 전대차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그림 보니까 갑의 건물 임차인 을이 그 갑의 동의하에 병과 전대 계약했죠. 병은 자신의 전차권으로 대항할 수 있죠. 동의 얻었으니까 임대인 보호입니다. 임대인 보호는 임대인 갑은 전차인 병에 직접 차임을 청구를 할 수 있죠. 전차인은 전대인에게 차임지급으로 임대인에 대항 못합니다. 그리고 임대차, 전대차 각각 계약이 유효하죠. 전차한 보호규정이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합의해지한다 하더라도 전차인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이로써 대항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5번 해지 통고로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해지 통고로 소멸합니다. 이를 전차인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전차인에게 대항 못합니다. 그 다음에 6번에서 쓰시고 밑에 6번에 쓰시고 임대 청구에서 거절 시 지상물 매수 청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부속물 매수 청구할 수 있고 이게 6번이고요. 이게 7번이라고 적으세요. 7번은 이렇게 임대 청구에서 거절 시 지상물 매수 청구 부속물 매수 청구는 갑의 임대인의 동의를 얻었거나 갑의 동의를 얻어서 을한테 매수했을 때 부속물 매수 청구할 수 있다. 6, 7번을 적어 놓으세요. 그 밑에 조문 밑에다가
거기에 다음 페이지에 Q 두 번째를 한번 보죠. Q 두 번째. 을은 갑소유 건물을 전체를 임차하고 있는데 갑의 동의를 얻어서 전대했어요. 동의로 전대했습니다. 병이 사용 편의를 위해서 갑의 동의를 얻어서 건물에 부속시켰어요. 건물을 부속했다. 샤심을 설치했죠. 병은 종료 시에 부속물 매수 청구할 수 있죠. 맞죠? 2번. 병이 건물 부속물을 병으로부터 매수했다면, 자, 갑으로부터 매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종료 시 부속물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맞죠? 임대차, 전대차가 모두 끝났는데 병이 건물을 반환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건 불법점이죠. 불법점이 갑은 병에게 차임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 청구할 수 있죠. 이게 다 종료됐는데 반환해야 되는데 반환하지 않으면 야, 차임 내놔라 청구할 수 있는 거죠. 4번 임대차와 전대차 모두 종료됐습니다. 그럼 병이 갑에게 직접 물건을 반환해주면 건물 반환은 면하죠. 원래 건물을 반환하고 다시 반환해야 되는데 직접 반환해주면 반환 의무는 면하겠죠. 5번입니다. 갑이 을과 임대계약을 합의 해지합니다. 전차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하죠. 아까 합의 해지한다 하더라도 전차권은 존속한다 그랬죠. 존속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 동의 없는 전대차입니다. 동의 없는 전대차는 갑의 건물을 임차인 을이 갑의 동의 없이 병에게 전대차했죠. 그때 1번 을과 병과의 전대 계약은 유효하죠. 그러나 병은 전차권으로 갑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2번 갑은 을에게 해지권을 갖죠. 그러나 해지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 임대차는 유효하므로 갑은 을에게 차임 청구할 수 있으므로 병의 불법점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하지 못하죠. 해지하지 않는다면 차임은 청구할 수 있으니까 손해배상 부당이득 청구할 수 없습니다. 3번 갑은 간접점유자로서 불법에게 반환 청구할 수는 직접은 없습니다. 이 사람이 침탈은 아니잖아요. 내한테 반환해 이건 안 돼요. 단 을한테 반환해. 걔가 원하지 않으면 내한테 반환해. 이렇게 됩니다. 직접은 반환 청구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점유권에 의해서는 반환 청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침탈이 아니니까.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을은 병에게 갑의 동의를 얻어줄 의무가 있죠. 만약 을이 동의를 받지 못하면 병은 을에게 담보 책임을 물을 수가 있죠. 자, 문제 밑에 Q 봅시다. 갑은 임차인 을은 임대인 동의 없이 병과 전대 계약을 맺고 임차 건물을 인도해 주었습니다. 옳은 걸 보래. 잘 보시면 동의 없이 요 경우냐 동의를 얻은 경우냐 이걸 막 헷갈리게 나와버립니다. 그럼 1번 이건 동의 얻지 않는 경우가 이쪽으로 가는 거야. 그럼 1번 보면 동의 없이 밑줄이고 갑과 을 사이 합의로 임대 계약을 종료하고 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 이건 동의를 얻은 경우죠. 동의를 얻은 경우죠. 에? 동의를 얻은 경우잖아요. 동의 없이는 주장 못합니다. 2번 병은 을의 차임 지급으로 갑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차임을 갑에게 직접 지급해야 된다. 차임 지급 의무는 직접 지급 의무는 동의를 얻은 경우죠. 동의 얻지 않는 경우는 할 필요가 없는 거야. 이건 동의 얻은 경우요. 이건 동의 없는 경우, 동의 없는 경우를 이제 골라라는 거 아닙니까? 두 개 다는 동의를 얻은 경우고. 3번 갑은 임대차가의 존속하는 한도에서 병에게 불법점을 이유로 차임상대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이건 맞죠? 여기 해지하지 않고 존속 중에는 차임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죠? 여기 맞죠? 3번이 답이고 임대차 해지 통고로 종료합니다. 병에게 사유를 통지하지 않으면 해지로서 대항하지 못한다. 이거는 동의를 얻은 경우죠. 해지 통보했을 때 통지해 주라 그랬죠. 이건 동의 얻은 경우입니다. 이런 규정이 없어요. 그 다음에 5번입니다. 전대차가 종료하면 병은 건물의 사용 편익을 위해서 을의 동의를 얻은 부속 물건을 매수 청구할 수 있다. 을도 틀렸죠. 갑의 동의죠 사실은.
값도 동이고 요거는 부속물, 지상물 매수 청구는 동의를 얻은 경우입니다. 동의를 얻지 않는 경우는 지상물이나 부속물 매수 청구할 수도 없어요. 네? 동의를 얻지 않는 경우를 물어보고는 동의를 얻은 경우를 지문을 내버리죠. 아셨죠? 네. 차이점 보시고. 그 다음에 그 밑에 Q 하나 봅시다. Q 하나. 갑소유 건물을 임차하고 있던 을이 갑의 동의 없이 이를 병에게 전대했습니다. 동의 없이요. 특별한 사정에 없는 갑은 무단전제를 이유로 해지할 수 있다. 맞죠? 그 다음에 을은 병에게 인도해서 병이 사용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죠. 맞죠? 3번 을과 병의 전대 계약에도 불구하고 갑과 의 임대강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해지하지 않는 한. 맞죠? 4번 존속하는 동안 갑은 병에게 불법점을 이유로 차임당장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아무리 동일이 얻지 않고 해지한다 하더라도 이게 이 집의 방 한 칸만, 방 한 칸이죠. 방 한 칸. 방 한 칸은 집 전체의 작은 부분입니다. 작은 부분을 할 때는 동의 없이도 이 전대 가능합니다. 작은 부분은. 따라서 밑에 5번 을이 건물의 소부분입니다. 방 한 칸만 사용하게 해줬어요. 이거는 동의 없이 할 수 있거든요. 작은 부분은. 그래서 갑은 이를 이유로 해지할 수가 없다라고 가야 됩니다. 없다. 자, 그렇게 해서 나머지는 뭐 권리금 이런 건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339페이지를 봅니다. 339페이지에 기타에 627조가 있어요. 627조. 1항이 작은 별표 하세요. 이게 뭐냐면, 자, 거기 조문, 이거 뭐냐면 이런 겁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건물이 있어 이렇게 차고가 있고. 그런데 임대차를 했는데 이게 30만 원, 3만 원 쳐줬어요. 그러면 이게 임대차 계약 체결 후인데 이게 산불이 나서 요 차고만 불나버린 거야. 그러면 이게 3만 원은 자동 감액돼야 되죠. 33만 원에 이게 30만 원 치고 3만 원 쳐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태풍이 와서 또는 산불이 해서 이게 불나버렸어. 그러면 당연히 감액돼야 되죠. 감액된다 그러면 틀린 지문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627조 1항에서는 임차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 없이 멸실 기타 사유로 사용 수익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비율에 의한 차임을 감액 청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감액 청구할 수 있지 감액된다 그러면 틀린단 말이에요. 논리적으로는 감액돼야죠. 그죠? 근데 논리적으로는 감액되고 따라서 감액된다 그러면 틀린 지문이고 감액을 청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감액 청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 자, 나머지는 거기에 마지막 문제 340페이지의 왼쪽에 Q 한번 봅시다. 임대차에 관해서 옳은 걸 고르시오. 마지막 문제 하고 오늘 수업 끝마치겠습니다. 임대차 옳은 걸로 임대차가 임대인에게 필요비를 상환을 청구할 수 있죠. 틀렸죠? 임대차가 묵시적으로 갱신됐습니다. 그럼 묵시적으로 갱신됐다. 자동 연장됐어요. 그럼 제3자가 담보는 제공한 담보는 소멸하지 않는 소멸해버립니다.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소멸합니다. 629조 2항에 따라서 건물 임대차에서 증축 부분의 원상 여부를 면하는 대신에 유익비 상환을 포기하는 약정은 유효합니다. 유효합니다. 이게 답이고요. 임차인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했습니다. 갑은 임대 해지하지 않는 한 전차인에게 불법점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가 아니고 없죠. 틀렸고요. 견고한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토지 임대차는 존속후 20년을 넘지 못해. 이게 위헌 결정에 대해서 20년을 넘을 수 있다고 그랬죠. 틀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이제 주택임대차 보호법 특별법을 끝마치도록 하죠.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